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we can feel the excitement in the air. This Christmas season, we'll introduce you to someone who will present us with a heartwarming story and mind-blowing performance. So stay tuned to meet today's guest, An Jae-wook, whose performances will definitely take your breath away. An Jae-wook is one of the first Hallyu or Korean wave stars who gained massive popularity in China through the 1997 drama Star in My Heart.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지금이야 또 인터넷으로 많은 기사가 하루에도 뭐 수천 건, 수만 건씩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는 주간지, 일간지, 방송국이고 어디에 기자들이 상주했었어요. He gained success not only as an actor, but also as a singer, with numerous hits including Forever and Friend. And he returned to the stage recently with a brand new album. 새삼스럽게라는 제목인데요. 넌 나의 전부야 너의 곁에서 항상 특별한 내가 되어줄게. He is playing the lead role in the musical Rudolph and is receiving rave reviews for his acting and singing performance. 그 모든 배우가 근데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배우로서 캐릭터를 이제 맡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안의 모든 심성, 나의 어떤 성격 중에 이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나의 성격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An Jae-wook became a high-profile celebrity in just a couple of years after his debut, and he had to work extra hard to maintain his top status. Stay tuned for a candid interview with the 20-year veteran actor and singer. 안녕하세요.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입니다. 인터뷰어 제니퍼 클라이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지금 연습 중이신데 이렇게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꽃을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영광이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이 공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안재욱 씨가 이곳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지금 극장이고 지금은 이제 공연 시간 한참 전이라 네네. 지금 좀 조용한데 네. 이제 잠시 후면 관객분들이 이제 그렇죠. 가득 차게 되겠죠. 네, 그럼 바쁘신데 네. 저쪽에 저희가 자리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럼 대담 바로 시작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뮤지컬 준비 중이신데 네.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준비 네. 중이시죠? 그 뮤지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존 인물 이야기예요. 그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태자였어요. 네.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그 권력에 너무 이렇게 권력만을 앞세우는 그런 아버지 세대를 좀 이제 대변하면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했던 그런 황태자인데 네. 정치적인 뜻도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또 거기서 맞이하는 사랑 또한 비극적인 결말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생에 네. 이제 그 생을 마감했던 그런 황태자 루돌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맡으신 역할은 네, 황태자 루돌프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 루돌프 캐릭터의 성격과 안재욱 씨의 성격이 어떻게 좀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정반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 또한 뭐 나름대로는 좀 정의롭게 네. 좀 밝고 어떤 맑은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자신의 성격하고 좀 비슷하면은 그 역을 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있죠. 좀 정반대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는 많이 어려운가요? 글쎄, 그 모든 배우가 근데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떤 배우로서 캐릭터를 이제 맡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안의 모든 심성, 네. 나의 어떤 성격 중에 이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나의 성격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혹시 이제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대사가 있다면 여기서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작품 속에요. 네. 글쎄 뭐 대사는 그 마리라는 여인과의 그 사랑을 하면서 네. 그 중요한 소품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반지를 선물해 주는데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지라는 의미가 네. 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이 그쵸. 선물을 통해서. 네.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반지에 글씨를 새겨서 이제 선물을 줬어요. 죽음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들이. 멋지네요. 뭐 하여튼 그 대사는 뭐 너무 사랑스러운 대사죠. 근데 과연 그들이 택한 마지막 그 죽음이 정말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걸 보면 네. 좀 더 둘이 더 행복했었으면 하는데 뭐 죽음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들이라는 대사가 너무 좋고 또 노래 가사로는 나 죽을 때까지 너 하나만 사랑하러 왔나 봐 너는 내 지친 영혼의 영원한 쉼터 이런 말.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너 하나만을 사랑하러 왔나 봐라고 하는 그 가사 번역이 참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 바로 앞에서 네. 이렇게 살짝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시니까 네. 여기서 뭐 크게 부르는 게 더 창피해요. 그래도 저는 직접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네. 네, 마치 저한테 불러주시는 예. 느낌이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멋집니다. 자, 주인공 역할을 할 때 물론 자부심도 느끼시겠지만 부담감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으신가요? 부담감은 뭐 늘 갖고 있죠. 그리고 네. 그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또 긴장감 이런 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실존 인물, 네. 실존 인물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실존 인물 이야기에 어긋나지 않는 또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실존 인물이 아닐 때는 제가 완전히 만들어낸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럴 때는 또 내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고. 근데 실존 인물 이야기할 때가 조금 부담감은 더 크죠. 관객들로 하여금 뭐야 저 사람이 언제 저랬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네, 왜 연기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가 오히려 부담감이 좀 더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하실 때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네. 공부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를 하시는지 혹은 뮤지컬 공연 같은 걸 준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보통 연습 기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는 2달에서 한 2달 반 그리고 네. 작품의 어떤 또 성향에 따라서 뭐 석 달, 넉 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2달에서 2달 반 정도 연습을 하고요. 뭐 각자 뭐 배우마다 이제 노래 연습, 뭐 안무 연습을 다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실존 인물이면 실존 인물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죠. 네. 실제로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 핵심은 교과서처럼 네. 대본이에요, 대본. 대본 안에 있는 내용의 상황에 충실하고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 작품과는 좀 부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테마로 한 것이니까 네. 사랑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 루돌프의 수많은 인생 역정 중에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에 포커스. 그러니까 너무 리얼로만 가도
뭐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랑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예. 이렇게 한 작품을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데 작품을 이제 공연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그 예전에는 사실 공연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었어요. 아. 예전에는 뭐 한 달 정도. 네. 아 지금은 근데 이제 뭐 뮤지컬 할 수 있는 극장도 너무 많이 생기고 뭐 그만큼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는 얘기니까 또 공연 네. 기간을 또 길게 해야 되겠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본인이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 정신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또 매회 라이브 공연이니까 네. 시간상으로 따지면 공연에 무대에 올라가서 시작하는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뭐 한 3시간 정도면 되지만 그 3시간을 위해서 그날 아침부터 심지어 그 전날부터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쯤 일어나야 되고 네. 공연 몇 시간 전에 와서 어떻게 몸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금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정신적인 부담이 있는데 어차피 그 3시간의 무대를 위한 부담감이니까 그런 부담감을 이제 즐겨야죠. 네. 아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대단하세요. 얼마 한 2주, 3주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감기가 이제 아,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그래도 되겠지 하고 극장까지 왔는데 진짜 하루 만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그날 공연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정말로 첫 곡 부르고 두 번째 곡 부르면서 진짜 울면서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날 관객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그날 끝나고 커튼콜 하는데 오히려 박수를 더 많이 이제 쳐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조차가 안 됐어요. 대사도 안 됐어요. 그냥. 그런데 이 정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공연하셨어요? 공연을. 그러니까 음악이 전주만 나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네. 이 노래 어떡하지? 아, 진짜 아주 그날 공연을 아주 평생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일단 올해로 활동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죠? 공식 데뷔하고는 이제 20년 됐어요. 20주년 올해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94년도에 이제 방송국 공채 탤런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20년 됐더라고요. 와우. 원래 뭐 연기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뭐 연기 어렸을 때 이제 첫 번째 꿈은 프로야구 선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네. 그건 이제 우리 현명한 지혜로운 아버님을 둔 관계로 넌 반대하셨나요? 운동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넌 지구력이 없다. 순발력은 내가 인정한다만 너는 운동선수랄 만큼의 지구력은 너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취미로 아마- 운동은 하시죠? 야구는 취미로 하시나요? 네, 지금도 야구는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하는 일을 하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야구. 네. 아마 지금도 아찔아찔하죠. 만약에 제 주위에 지금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또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떤 탑 선수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 이걸 일생을 내가 만약에 운동으로만 야구로만 했었으면 아마 프로에 갔다고 해도 그렇게 유명한 지금의 안재욱 같이 유명한 그 사람이 되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다행스럽죠. 혹시 어렸을 때부터 끼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런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제가 막 초등학교 때도 작품을 써서 네. 직접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 국어책 처음에 딱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국어책 보면 그 꼭 희곡 작품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애들 모아놓고 네.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모아놓고 괜히 역할 하나씩 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요? 네. 지금이야 뭐 아니지만 예전에 카세트 그 시절 때 그 네. 테이프 녹음해서 네. 우리가 리딩한 거 이렇게 다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아, 뭐 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뭐 이거 우리 학생들도 보겠지만 얘기해 주세요. 왜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과목에 내가 더 치중을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가? 내가 왜 이걸 다 배워야 되지? 네네. 이런 게 좀 안 맞았어요 저랑. 학교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셨어요? 아니 나가긴 나가야죠. 나갔는데 뭐 이렇게 혼자 학교 갔다가 어. 갑자기 없어지고 약간 이런 학생이었나요?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 다 그래요? 치밀하게 다 준비해서 나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수업과 재미없는 수업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 편차를 너무 내가 정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학교라는 데가 이제 선생님이 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제 연극과를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오죽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8시 반이 만약에 등교 시간이었다면 네. 그렇게 지각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대학교 때는 제가 아침 7시 반에 모이는 그 서클 활동을 했어요. 아침 정말 일찍 7시 서클 반부터 활동. 네. 9시 반까지 운동하는 서클. 그러니까 남산도 뛰고 그다음에 아침 트레이닝하고 막 이런 서클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네. 아침 7시 반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희한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제 인생의 하여튼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19살 때부터가 시작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혹시 이쪽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는 안 하셨나요? 저는 집안이 좀 약간 엄한 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얘기를 어렸을 때 한 적이 없어요.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 때 이렇게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가 이과 계통으로 갈 것인지 뭐 문과 뭐 예체능으로 갈 것인지 이미 다 정한 상태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서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거꾸로 말씀을 해줬어요. 재욱이는 이쪽 길이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체능으로 바꿔서 저는 예체능으로 바꿔서 시험 본 거는 한 2-3달 정도밖에 안 돼요. 준비한 거. 그 전까지는 우와. 이과 계통 공부하다가 그럼 굉장히 약간 뭐 준비 시간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을까 말까 약간 좀 불안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의욕만 있었고 아. 실제로 뭐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잘 없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의욕 하나만 갖고 그래서 전기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시험 봐서 뭘 떨어진다라는 경험을 이제 처음 해본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울예술대학에 들어갔을 때 무슨 진짜 막 날개를 단 듯 네. 이제 내 세상이구나. 내가 원했던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욱더 신나게 다닐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가 원했던 일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대학 시절을 정말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신나게. 그 당시 같은 이제 연극과에 류승용 씨, 신동엽 씨, 뭐 황정민 씨 등 정말 쟁쟁한 스타들이 많았다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서울예술대학 그 총 동문회를 했었어요. 네. 동문회를 했는데 그 만나는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학번이 정말 그 서울예대 황금 학번이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동문들 중에 이제 그 탑스타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그래서 너무 흐뭇하죠. 좋죠. 기분 좋고. 그분이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시는데 그 대학교 때 얼굴이에요. 그 친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정민 씨, 유승용 씨 뭐 다 대학교 때 얼굴이에요. 아,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또 보이지 않게 그 우리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경쟁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죠. 1994년도에 눈먼 새 노래는 뭔가요? 그 저의 이제 방송국 처음 제가 타이틀롤을 맡은 주인공 네네. 작품인데 94년도에 들어가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이제 2달 동안은 그 연수를 또 받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부터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기회가 닿는 대로 그 각 드라마마다 이제 단역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어떻게 눈에 어떻게 잘 예쁘게 띄었는지 제가 데뷔한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주인공을 맡게 됐죠. 네네. 그래서 김혜수 씨하고 그때 뭐 김혜수 씨는 와. 당대 이미 최고였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창사 특집극을 했었어요. 네.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게 이 제가 무덤가에서 네. 혼자 엉엉 울어야 되는 장면인데 해가 지는 노을이 이렇게 질 때라 촬영을 빨리 해야 됐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을 놓치면 해가 져버리니까. 네. 근데 앞에 조명 설치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 거기서 마이크 들어왔다 나왔다 이걸 테스트하고 있고 카메라 이쪽에다 넣고 막 하는데 이 집중이 정말 너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 막내인데 네. 신인인데 좀 잠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큐 했는데 하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컷 하고 잠시만요 감독님, 자 좀 조용히 좀 해줘요. 그리고 자 다시 갈까 하는데 두 번 했는데 안 나와요. 눈물이 네. 죽어도 안 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왜? 이 씬에선 제가 엉엉 울면서 하는 것보다 뜨거운 눈물을 제가 참고 있고 보는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울어야 될 거 아닌가? 제가 엉엉 우는 것보단 제가 머금고 있는 모습에 더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너무 진지하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잠깐만 가서 막 회의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하고 카메라 감독님하고 막 이렇게 회의하시더니 네. 자 그럼 너 얘기하는데 그걸로 한번 가봐. 네. 큐.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눈물 참는 연기처럼 이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눈물 참는 연기 중에서 왜 주먹을 무는 남자들이 보통 잘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액팅이 필요한 게 그건 아니라 또 눈빛이 중요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넘어가긴 넘어가서 오케이가 되긴 했는데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울었었어야 돼요. 무조건 울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이에요. 어떤 순간 나중에 감독님한테는 고백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그랬다고. 네. 그리고 또 3년 만에 별은 내 가슴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때 출연을 하시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네, 이제 얻으셨다는 것도 저 기억이 나요. 네. 그 드라마도 기억이 나고. 그때 어떠셨나요? 글쎄 이제 그때 당시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또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점은 네. 보통 어떤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신인이 어떤 작품에 등장을 해서 반응이 좋아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경우는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데뷔하면서 눈먼 새 노래, 뭐 짝, 뭐 전쟁과 사랑 그 사이에 어떤 드라마에 계속 역할을 맡아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마치 처음 나온 애처럼 또 새롭게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좀 흔치 않은 경우다. 그러면서 조금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별은 내가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이나 마찬가지지만 반응이 좋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네. 그런 거야 있지만 사실 그때는 생각지 못하게 좀 더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이었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지금이야 또 인터넷으로 많은 기사가 하루에도 뭐 수천 건, 수만 건씩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는 네. 주간지, 일간지, 방송국이고 어디에 기자들이 상주했었어요. 그때 중국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1세대 한류스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사실 처음에 1년, 2년 가까이는 네. 바로 활동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어떤 행사 개념의 어떤 그냥 일환으로 그냥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좋아한다니까 한 번쯤 올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네. 왜 그러면 그 앞에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외국 분들인데 저를 다 알아보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우리가 외국 배우 누구 맞아요. 우리나라 한국 오면 막 설레었던 네,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뭐 얼떨결에 얼떨결에 중국에 가셨을 때 어땠어요, 보통? 그러니까 분위기랄까? 아니면 팬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은 뭐 지금의 아이돌 그룹들이 외국에 나가서 콘서트를 하고 하면 이제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가 그렇죠. 됐는데 네. 그 외국 팬들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제 뒤에 같이 함께하는 세션들이 이제 우리나라 탑 그 세션 멤버였었어요. 네네. 기타, 베이스, 드럼. 뭐 우리나라의 뭐 각종 밴드와 누구의 다 최고를 했던 멤버들로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또한 몇만 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슨 어디 스타디움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저는 제 그 팬들 앞에서 쓰는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야 노래를 하면 되지만 네. 이제 대기실에서 나중에 뒤풀이 때 얘기하면 야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떨렸다고. 네. 적어도 그걸 충분히 우리끼리는 이제 즐길 수는 있었죠. 우린 사랑했는데 정말 좋았었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그댄 고개를 숙인 채 다신 볼 순 없냐고 묻고 자꾸 보채도 눈을 보지 못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그대로 보내야 하나 이런 게 이별인 건지 정말 난 홀로 된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뭐 중국 팬들에게 이제 안재욱 씨가 알려지긴 했지만 앨범도 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앨범을 내시게 된 건가요? 음악은 원체 또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연극과 이제 졸업을 하고 저의 어떤 활동 방향은 이제 뮤지컬 배우가 저의 어떤 목표고 당연히 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 따로 음악 따로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 작업 준비를 따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근데 별은 내 가슴에라는 작품은 극중 가수 역할이었고 근데 자연스럽게 조금 시기가 당겨지게 된 거죠. 네, 당겨져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근데 뭐 연기할 땐 연기하고 또 노래할 땐 노래하고. 네. 얼마 전에 앨범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앨범 작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늦어져서 한 곡을 먼저 이제 음원만 오픈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방송 나가는 시기에는 이제 앨범이 이제 팬들에게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살짝만 노래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 텐데 오늘 공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목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되죠. 아니,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새삼스럽게라는 제목인데요. 네. 뭐 요번에 노래는 이제 요번 앨범은 이제 신곡 3곡 그다음에 제가 뮤지컬에 불렀던 음악 중에 2곡이 또 실릴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했던 콘서트 또 생일 파티 뭐 이런 동영상들을 하고 다 같이 이제 화보와 함께 이제 앨범 전체는 실릴 예정이고요. 네. 얼마 전에 먼저 공개했던 그 신곡은 넌 나의 전부야 너의 곁에서 항상 특별한 내가 되어줄게 너를 볼 때 난 세상을 가진 것 같아 이제 모든 게 새로워져 나 새삼스럽게 고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앨범 노래는 좀 전체적으로 밝은 가사로 했어요. 네, 비트도 좀 있고 네. 가사도 굉장히 예뻐요. 헤어지고 작곡가 작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헤어지고 슬프고 이런 이야기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 이번 앨범 최근 얼마 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헤어져 보고 이별을 느끼고 누굴 그리워해 보고 이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노래 하지 말고 밝게 하자. 사랑을 기다리는 어떤 밝은 노래. 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가 슬픈 노래인데도 가사를 약간 좀 그럴 수도 적으로 있고요. 약간 좀 가사를 되게 예쁘게
가사가 예쁜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앨범 하나 사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비쌉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번엔 앨범 네, 많이 비쌀 것 아까 같아요. 말씀드린 네, 안에 내용물이 이번엔 좀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패키지 앨범이라 네, 이번에는 패키지 네. 구입하겠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데뷔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은 뭐 국내 팬들 말고도 이제 해외 팬들도 많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꾸준히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신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뭐 만나시거나 어떻게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계시나요? 뭐 아무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적어도 공연하고 있고 네. 또 뭐 생일 파티 때도 다 모이기도 하고 저는 좀 특별하게 여름에 네. 팬들하고 캠프를 해요. 아, 그래서 정말요? 벌써 캠프도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캠핑장에 다 모여서 와우. 2박 3일 동안 아침에 입소할 때부터 마지막 날 퇴소할 때까지를 이제 그때는 저랑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정말 재밌겠네요. 주로 뭐 네, 하세요? 팬들은 정말 재밌고 저는 힘들어 죽고 사전에 또 그 답사도 가고 네. 뭐 또 하다못해 식사 메뉴까지도 다 미리 또 선별을 해서 네. 다양한 나라의 팬들이 오다 보니까 뭐 특정 음식이 안 되는 종교적으로 안 되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해서 네. 이왕이면 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거기다가 또 뭐 한국 음식 중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메뉴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날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다 같이 뭐 그 바비큐 파티 하고 그럴 때도 돼지고기 못 먹는 또 나라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런 뭐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고 아 이게 이럴 땐 또 안 되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그 팬분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글쎄 뭐한 얼마나 많은? 많게는 한 뭐 10개국 뭐 이렇게 다 모일 때도 있고 네. 뭐 일단 뭐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미국, 캐나다 뭐 와우. 등등등 멕시코 뭐 이렇게 한 그 정도? 와, 기억에 정말 딱 남는 팬분이 계신가요? 아,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뭐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캠프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본다면 뭐 엄마, 따님이 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3대가 온 경우도 있고 할머니, 엄마, 그러니까 애기 이렇게 3대가 온 경우도 있고 예전에 어떤 중국 어떤 커플은 둘이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캠프에 추첨이 됐는데 뭐 네. 신혼여행인데 그 캠프를 통해서 아, 함께한 정말요? 경우도 있고 그 남자분 굉장히 불편해하다 갔어요. 남자는 저랑 그분이고 다 나머지가 다 400분이다. 나머지 다 여자분들이니까 저야 늘 했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고 치고 그분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특별한 케어를 해주셨나요, 그 남자분? 그죠 아무래도. 그럼 그 두 분을 위한 숙소를 따로 참 해주기도 되게 애매했고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이제 네, 그러니까 오셨겠죠. 흔치 않은 경우니까. 네. 하여튼 뭐 늘 다 즐겁게 추억에 남죠. 네. 외롭다거나 그럴 때는 없으세요? 외로운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아 예 하면서 그냥 쓱 갈 안 때 웃어주고 그냥 그때 외롭다. 아, 옛날엔 많이 웃어줬는데 뭐 이런. 나의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제. 그때 굉장히 외로운 많이 느껴요. 근데 아직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막 어울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이제 뭐 우리 팬들도 늘 걱정하지만 제가 술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다고 알려졌는데 네. 전 단 한 번도 저 혼자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맥주 캔 하나도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죠? 그건 제가 독립할 때 약속, 저 혼자의 약속. 전 진짜 맥주 캔 하나를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야구 좋아하는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탁 따서 이렇게 마시면서 보는 거 있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맥주 한 캔도 네. 그래 네. 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 그러니까 외로워질까봐. 그 외로움이 병이 되고 혼자 즐기는 것에 익숙해지게 될까봐 네. 그런 거를 처음부터 길들이지 않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듣기는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신적으로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몸이 아프셨던 적이 네.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때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는 아니더라도 살짝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뭐
지병을 앓고 있거나 뭐 이러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생긴 일이었고 정말 찰나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어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뭐 소식 들으신 많은 분들도 이제 놀라셨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또 이것 또한 물론 이제 좋은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뭐 충격이었고 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게 아니라 아마 네. 미국에 계실 네. 때 근데 힘드셨던 어떻게 걸로 알고 있는데 쓰러지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까지만 해도 아 이거 내가 무슨 뇌출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아픈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응급처치가 생각보다 그래도 빠른 편이었고 마침 또 그 수술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된 경우고 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팬들 분들도 아마 정말 다행이다. 네, 정말 네.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활동도 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데 정말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늘 스스로 이제 일하면서 다시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하늘에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처럼 또 다시 이렇게 얻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더 해야 되기에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냐에 대해서 늘 되물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바쁘면 바쁜 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또 한 번의 이 기회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뭐 아직은 모르죠.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이제 적어도 그 전에 사고 이전에 비하면 뭐 하루하루가 좀 더 소중해진 것 그거는 분명히 느끼고 있죠. 네.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오늘 쭉 안재욱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위 분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눔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숨겨진 기부 천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네. 안 되는 게 네. 이건 이제 뭐 이 질문 하실 거잖아요. 지금 기부에 네, 네, 관련된 네. 숨겨진 기부 천사는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알게 이미 됐다라는 알려져 게 있다. 벌써 이게 내 의도와 이게 벗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알려진 기부 천사로 해야 뭐. 되겠네요. 알려지기 전까지는 숨겨진 기부 천사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네. 누군가는 내가 기부를 한 걸 좀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저는 막 그게 이제 알려지는 것보다도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분들에게 이제 네. 다가가는 어떤 그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쑥스럽죠. 이제 누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하고 하면 좀 그런 성향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바쁘게 공연 준비하시고 또 공연도 계속 하시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글쎄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했던 추억 외에는 네.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특별하게 따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별로 그래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고로 가장 좋게 기억에 남는 내 머릿속에 딱 그냥 남아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어떤 크리스마스냐라고 그냥 여쭤보면 특별히 공연하는 거? 관객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고 예전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콘서트를 한 적도 있고 네. 그때는 정말 저를 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데이트를 같은 공간에서 즐기자고 오신 분들 네. 또 연인이 없는 분들도 그냥 저와 함께 보내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기억에 많이 남고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루돌프 공연 일정이 잡혀 있어요. 24, 네. 25일 날. 근데 사실 저같이 이제 솔로일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뭐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뭐
뭐 잠깐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네. 맥주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공연을 하면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좀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데요. 드라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많이 또 저 열심히 계시니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빛과 그림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팬이 되시겠네요. 드라마에 이미 팬 이제 됐어요, 오늘. 네. 앨범까지 사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기분 좋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저 이렇게 보시면 네. 아 요즘 왜 TV 또 왜 안 나와요? 드라마 왜 안 해? 그래서 요즘 볼 게 없어. 막 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지금 막 난리잖아요. 젊은 어떤 인기 막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드라마를 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긋하신 분들이 요즘은 볼 게 없어. 딱 해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즘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여담으로 하는 농담인데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따뜻하게 들려서 예, 좋은 작품으로 이제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준비가 잘 돼서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여름 이전에 드라마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앨범과 관련된 또 팬미팅도 아마 봄에 네. 뭐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또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앨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정말 성공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일적인 이제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개인적인 꿈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글쎄 뭐 저는 저의 꿈은 일단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배우로서 안재욱이라는 이름이 관객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네.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현실로서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또 나이를 먹어서도 또 후배들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배 배우로 또 남을 수 있는 거. 네. 무엇보다도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점점점 네. 이것이 저의 그냥 꿈이에요. 네, 오랫동안 정말 멋진 배우로 남으시길 바라고요. 네. 뮤지컬 같은 공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앨범도 계속해서 좋은 네. 앨범 계속해서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D-Cube Arts Center in Seoul, where the musical Rudolph is being staged. We caught up with An Jae-wook, who had been doing a vocal warm-up for an hour to make sure his voice was in perfect condition for the show. This is his second time playing the role of Rudolph following the first performance run of the musical back in 2012. Months of hard work finally paid off, with Rudolph receiving rave reviews from the audiences and critics alike. The veteran actor says that he cannot go a day without rehearsing, and this was just another day of rigorous rehearsals. He explains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that determines how well he performs on stage. 네, 성도 마사지도 해주고요. 또 이제 우리는 이 얼굴 마사지도 좀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굴 근육들도 이제 이완해주고, 그다음에 혀도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이제 아무래도 발음에도 그렇고 또 그 혀뿌리 쪽에 이제 힘이 좀 딱 생기는 걸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노래할 때도 그 성대 쪽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좀 수월해지고. 그래서 이 공연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혀를 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하려면 키스가 최고인데
혼자 늘 열심히 묵묵히 풀고 있습니다. 맘에 미모무 An Jae-wook believes that the only way he can fully get into character is to practice like it's the real thing at all times. In order to truly become one with his character, he forces his very own self to recede into the background as the two characters, Rudolph and An Jae-wook, cannot coexist. And the transformation is complete. 근데 이제 공연 때는 힘을 줘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목을 풀 때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가장 낮은 음부터 낮은 음을 목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로 이제 가성으로 목을 풀어요. 가성으로 좀 잘 되는 날이 좀 좋은 컨디션이 이제 좀 잘 유지가 되는 날인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음반 활동하고 할 때도 가성을 저는 안 썼었어요. 재밌는 점이 제가 이제 그 큰 수술을 하고 1년 반 정도를 이제 일을 쉬면서 한 20몇 년 만에 이제 술 담배를 끊게 되고 그리고 복귀한 작품 그 태양왕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가성이 저절로 된 거예요. 이게 태양왕이라는 뮤지컬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새로 생긴 무기 In April, he landed the lead role in Le Roi Soleil as Louis XIV of France. In order to give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French king, he traveled to France to do his own research. This was the first role he undertook after his surgery, and his performance received accolades. The clock was ticking and there was only 15 minutes left to go. The star of the night groomed himself before his grand entrance. All there was left to do was to go over the movements again with the other cast members. 우리 뮤지컬 저 아버지 역할 하시는 우리 박철호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제프 역할 하고 계세요. 안재욱 씨의 아버지 역할인 박철호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수염을 안 날아서 일단은 수염을 다릴 겁니다. 우리 안재욱 씨는 정말 제가 늘 사석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형 같은 동생이라고. 정말 이 주인공으로서의 덕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기와 노래 뭐 이런 걸 다 잘해서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전체적인 어떤 팀을 위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도량과 그다음에 또 섬세한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아우예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걱정이 됐었는데 정말 본인이 또 신작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뮤지컬을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안재욱 씨가 건강하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네. 화이팅. 제 프로인데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A short while later, the cast and crew gathered together. They spent more than half a day with one another, and this is why they seem like a true family. Some of the top celebrities are know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others, but that's not the case for An Jae-wook. Actually, he is the one who approaches his colleagues, and he tries to look after every one of them. It's probably because of his warm, good-natured personality of his that there are countless fans who have adored him from day one. It was time to receive feedback on his last performance and learn of any urgent matters. Because there are so many cast members, it's essential for them to check what's going on as often as they can. After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was given, it was time for the cast to transform into their characters. 예, 이상입니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내일로 가는 Jae-wook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his performance, portraying the Crown Prince Rudolph. He conveyed a heart-wrenching message of love and moved the audience to tears.
For the past 20 years, An Jae-wook kept moving forward, believing that there was no limit to what he was capable of, and this is proven by his prolific career as a screen actor, stage actor, and singer. We wish him all the best in the year 2015 and hope he delivers inspirational performances for many years to come. Boom ba da, boom ba ba, boom ba ba ba.